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24 시작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횡령 내역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2021 대전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평창군 진부면사무소가 이웃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복지살피미를 운영합니다. 여수시가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통화 녹취 파일이 복구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6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던 정점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조성은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휴대전화 녹취 파일 복구로 고발 사주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하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한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제보자 조 씨는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김 의원한테서 받았다는 2020년 4월 3일과 8일쯤에 김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조성은 씨가 당시 김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통화를 통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뉴스버스에서 보도한 고발장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범여권 정치인 3명의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조성은 씨에게 보냈었는데요. 고발 사주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 초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 작성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당시 매체가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4월은 총선 기간이어서 전달받은 파일을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보자인 조 씨와 김 의원 간 통화 녹음 파일이 복원되면서 김 의원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는데요. 녹음 파일에서 김 의원은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고 말하고 본인이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빠져야 된다. 검찰은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MBC 보도에 따르면 방문할 거면 거기가 공공수사부 쪽이니까 거기에 전화해 놓겠다.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전 쏙 빠져야 된다는 발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앞서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과 함께 7분이 넘는 통화를 2차례 진행했지만 전혀 기억이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는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30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이로써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에 관여했다며 고발한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의 횡령 내역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공소장이 검찰 기소 379일 만인 지난달 28일 공개됐습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지난해 9월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희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위안부 후원금 1억 37만 원을 총 217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담겼습니다. 검찰 공소장이 공개된 후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의원과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현주 상근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사용한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후원금이 담긴 계좌를 완전히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 것입니다. 공판에서 횡령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발언했다고 하니 도대체 양심이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에서 공개한 공소장에는 지난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요가 강사비 명목의 42만 원이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윤 의원 계좌로 이체됐고 윤 대표 종합소득세라는 항목에는 25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윤 의원 딸 계좌에는 두 차례에 걸쳐 210여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윤 의원은 본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기도 했는데 이 계좌에서도 용도를 알 수 없는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2014년 2월에 300만 원, 6월에는 765만 원 등 1,065만 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의료비란 명목으로 200만 원이 이체되기도 했는데 회계관리자는 재판에서 정대협 업무를 하다 병에 걸렸으니 수술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교통과태료 명목으로 수차례 입금된 돈도 마찬가지로 업무 중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보전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총 217차례에 걸쳐 1억 원가량을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윤 의원은 행사 경비, 업무, 복리후생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하겠습니다.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의당은 국회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시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소된 지 11개월 만인 지난 8월 정식 재판이 처음 열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10월 30일까지 제6회 마포 M클래식을 개최합니다. 마포 M클래식 축제가 이번 달 30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6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그린 위드 클래식으로 환경을 주제로 국내 유수의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참여합니다.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사계절을 기록하는 마포 사계, 마포 세빛문화숲에서 진행되는 메인 콘서트, 스튜디오에서 생중계되는 클래식 온 라이브와 앙상블 M, 스페셜 무대 등으로 구성됩니다. 마포구가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인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보급합니다. 마포구가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내 구립 사립 경로당 155개소에 안마의자를 보급합니다. 이번 경로당 안마의자 보급은 총 사업비 3억 4,875만 원을 들여 13개 경로당의 보급을 시작으로 지역 내 전체 경로당마다 한 대씩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에 맞는 안마의자를 고르기 위해 지역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마의자 품평회를 열어 어르신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평가위원회를 거쳐 바디 프렌드를 공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계를 하게 되면은 시원하고 몸이 가뿐할 때가 있죠. 너무 감사해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노인정에다가 이렇게 구청에서 이렇게 또 안마 의자를 해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2021 대전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경직된 채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는 기간을 연장하고 박람회 홈페이지도 12월까지 오픈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올해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2021 대전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는 채용 계획이 있는 지역 우수기업 140개사가 참가하며 4차 산업바이오관, 스타트업 기업관, 중소강소기업관, 전국기업관, 특성화고관 등 구직자들이 관심 있는 6개 분야로 기업 채용 정보관을 나눠 운영합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취업특강, 자기소개서 작성 온라인 컨설팅, 인적성 검사, AI 면접 영상 분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인터넷 화상 면접이 어려운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오프라인 면접장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의류, 생필품, 식품 등 물건을 살 때 온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에 대전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온라인 판매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전시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대전 소재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지원 대상 분야는 키워드 광고, 소셜 마케팅, 오픈 마켓, 중개 플랫폼 등을 활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은 10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고 신청 대상은 대전 지역 내 사업장 소재,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소상공인이며 지원금 신청 시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부채를 안고 있는 청년들의 연체 해소를 위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10월부터 대상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광주 청년 삶의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광주 청년 29.9%의 부채가 증가하고 제3금융권 및 대부업체 대출 경험이 11.6%를 기록하는 등 청년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금전과 빚으로 고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광주 청년의 부채 해소를 돕기 위한 광주 청년 드림은행 사업 대상자로 청년 40명을 10월부터 추가 선정해 1인당 80만 원을 분할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청년 부채 해소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청년 부채율이 30%나 증가하여 당장 시급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부채 연체 해소 지원 신청은 광주 청년 드림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외에도 1:1 재무 상담, 경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계 선도기업인 쿠팡의 광주 첨단 물류센터 기공식이 평동 3차 산업단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공식은 광주시의 첨단 물류센터 투자 유치의 결실로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쿠팡과 물류센터 건립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광주 상생형 일자리 뉴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은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약 16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호남권 최대 규모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더 많은 물건들을 저희는 광주와 호남 지역에서 매입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물건은 전국에 다시 유통이 될 겁니다. 광주에 있는 소상공인들, 기업가들 저희의 해외 진출과 함께 같이 수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쿠팡 광주 첨단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전국 단위 판로 확대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이 실현되고 2,000명 이상의 고용이 이루어져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진부 면사무소가 이웃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복지살피미를 운영합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복지살피미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 3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위기가구 발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진부면은 복지 살피미를 통해 지역의 세세한 사정까지도 잘 알고 있는 주민들과의 협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역 내 독거노인들 관리에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일부 해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평창군은 동네 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살피미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 지킴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돌봄 나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횡성군은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농축산을 실천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횡성군 우량농지 인증 어사진토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군에서는 토양을 자원 차원에서 다루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토양의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사진토 프로젝트는 횡성만에 특화된 토양 양분 관리 및 지역 친환경 농업 모델을 제시하고 군수 인증 표시제를 도입하여 횡성의 건강한 땅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며 과학적인 토양관리 지원, 1:1 맞춤형 농업인 컨설턴트 활성화, 민산 관연 협의회 인프라 구축 등이 이루어집니다. 군은 횡성의 어사진토를 횡성 한우에 버금가는 명품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주에 사무국을 둔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가 국제 무예 기구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충북이 세계 무예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이달에만 WMC 컨벤션과 온라인 무예 마스터십, 무예 액션 영화제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전통무예 자원을 보유한 충북이 무예의 중심지로 발돋움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택견협회 본부가 위치한 충주에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무예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국제무예센터는 세계무예의 허브로 무예에 대한 심도 있는 학문적 접근과 전통 문화로서 무예의 국제적 보급을 담당하게 됩니다. 청주에 설립된 세계무예 마스터십 위원회는 국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주체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인 것처럼 WMC는 각종 무예와 대회의 조직개발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WMC는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그랜드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2021 WMC 컨벤션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합니다. 특히 제6차 WMC 총회와 제5회 세계무예 리더스 포럼, 제7회 국제학술대회, 제2회 국제무예 산업페어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1 온라인 세계무예 마스터십이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무예를 주제로 태권도 등 10개 종목에 100개국 3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부대 행사로 열리는 제3회 충북 국제무예 액션 영화제는 국내 유일 국제무예 장르 영화제로 20여 개국이 출품한 50여 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충청북도는 배우 오종혁 씨를 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세계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이모경 위원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고압, 중압, 압축가스 설비를 갖춘 수소 충전소를 열었습니다. 올해 경남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양산 수소 충전소는 36억 원이 투입돼 저장동과 충전동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고압, 중압 압축가스 설비 등을 갖춘 복합 충전소입니다. 연면적 3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수소 충전소는 물금읍 증산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중 무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충전소에서는 승용차와 버스 모두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 시간은 대당 3분에서 6분 정도 소요됩니다. 양산시는 경동 도시가스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며 수소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8,00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산의 첫 수소 충전소 설치 운영으로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향상은 물론 수소 차량 보급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양산시는 현재까지 수소차 90대를 보급했으며 내년에는 100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차 판매 가격은 7천만 원대로
3,3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 애플이 포항시 경상북도 포스텍과 손을 잡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예정인데요.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가 애플, 경북도, 포스텍과 함께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여러 차례 화상회의, 현장 실사를 통해 애플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고, 애플은 포항시, 경북도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발전 의지와 산업정책 철학에 공감하며 포항에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정과 친환경 제조 기술을 지원하는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포스텍과 함께 운영합니다. 먼저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국내 제조업의 특화에 운영하며 스마트 공정과 관련한 최신 장비를 갖추고 애플 전문 인력이 상주해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컨설팅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SW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개발자 아카데미는 한국 최초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SW 기반 스타트업 성장의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포항시와 경북도는 더 나은 청년 벤처 창업 환경 조성과 지역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으로 내생적 발전을 꾀하며 포항이 벤처 창업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포항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바이오 산업 육성의 중심이 될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포항시가 신약 개발 산업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는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구조 기반 신약 개발 기술 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창출을 위해 과기부와 경상북도, 포항시가 2019년부터 총 458억 원을 들여 건립했습니다. 연구소는 세포막의 구조 규명으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최첨단 극저온 전자현미경 등 핵심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최첨단 극저온 전자현미경은 방사광 가속기와 상호보안 체계를 갖추며 독창적인 구조 기반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약 후보물질 도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등 포항의 혁신 바이오 R&D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연구소는 구조 기반 항체 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와 신약 개발 전문 기업들의 협업을 위한 환경도 갖췄습니다. 포항시는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글로벌 신약 백신 생산 거점 도시 포항의 도약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3, 4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함께 신약 개발의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할 기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탄소 중립 실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면과 비대면 화상회의로 복합 개최했으며 여수시 공식 유튜브 여수 이야기를 통해서도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도시환경협약의 정신을 계승하고 인류에게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정책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특별 세션으로 남해안 남중권 포럼을 열어 COP28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토론했으며 좌장인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참여 단체장들과 함께 COP 유치 공동선언문도 발표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지역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여수시와 관계기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사업비 총 10억 원으로 도깨비시장에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수시는 지방비 지원과 사업을 직접 발주 시행하게 되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상점 입간판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전주시가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파크 조성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의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최첨단 의료 혜택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풍부한 의료 일자리를 제공할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파크 조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헬스케어 벤처 창업 및 기업 유치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도시의 비전은 2030 헬스케어 스타트업 벤처 허브 전주로 관계자는 바이오 헬스케어 창업 허브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삼아 산학 연병 연계를 통한 최적의 바이오 헬스케어 생태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시는 이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간 축적해온 대학과 연구기관의 성과를 집적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바이오 헬스케어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환이었습니다.
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설악산은 이미 첫 단풍이 들었는데요. 단풍철 모임과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 이동, 탐방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24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